탄력근로제는 그 근로기준법에 현행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핵심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누구 편에서냐면 사용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정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근로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노동자의 그 과로사 그리고 산재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로서는 64시간 주당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0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64시간, 80시간 한 주에는 그렇게 일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일을 좀 적게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은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사람 몸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과로사 위험이 증대되고요. 그다음에 산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한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한 주에는 8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예컨대 6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주에 또 80시간 일한다. 사람이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권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두 번째 문제점은 노동자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사용자에게는 보상 없는 착취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탄력적 근로기간제가 적용되는 그 주에는 근데 주 8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요. 당연히 사용자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동자로서는 보상 없는 심야 노동, 초과 노동을 강요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항공노총과 경총의 합의문을 보면은요, 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밖에 부과 안 되거든요. 사용자에게 아무런 강제 수단이 안 되죠. 또한 임금 보전 방안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그 떨어지는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전할 건지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탄력근로제를 적용해가지고 노동자에게 연장 야간 근무수당 등 잔업수당 등 임금 손실이 예컨대 100만 원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나 이거 100만 원인데 그냥 1원만 보전해 줄래. 보전수당을 마련해서 그렇게 신고하면은 그걸로 땡이에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은 탄력근로제로 인한 임금 손실의 기준, 임금 보전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에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번에 항공노총과 경총 합의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항공노총과 경총의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합의에서 이제 내세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게 한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그 탄력근로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는 거에 대한 임금 보전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좀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면 10시 퇴근해서 다음 날 9시 출근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 예. 11시간 쉬었으니까. 예, 10시 퇴근해서 9시간 하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이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시간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거는 힘센 노동조합에는 도입을 아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또는 그 노동조합 힘이 약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를 어쩔 수 없이 합의할 거란 말이죠. 사용자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근데 그런 힘없는 노동자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 보장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못하죠. 그런 현실을 도외시한 거기 때문에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도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100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사용자가 난 1원만 보전해 줄래. 이게 임금 보전 방안이야. 그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그걸로 땡이라는 거죠. 왜냐? 임금 보전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노총과 경총이 말하고 있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그리고 임금 보전 방안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 미살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탄력근로제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또 재산권을 보호할 만한 장치는 못 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탄력 근로제는 옛날에는 이제 계절적 사업이나 또 뭐 성수기에 노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한해서 좀 사용됐어요.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3개월 단위로만 탄력 근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적었는데 이게 이제 6개월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엔 탄력 근로제 사용하지 않던 기업들도 지금 이제 더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동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단위기간도 늘어났고 도입 요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를 그러니까 종전에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지 않던 기업들도 아 이거 해볼 만한데? 이거 도입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이번 한국노총과 경총 합의로. 그래서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도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1000만 노동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이 탄근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이기 때문에 총 17명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노동자 대표 5명이 있고요. 사용자 대표 5명이 있고요. 공익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노동자 대표는 근데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민주노총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표는 노동자 대표만 예를 들면 한국노총 위원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는 이번 합의문 과정에 개입하거나 보고받거나 참여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대표 중에서도 경총과 대한상의를 제외하고는 중소, 중견, 소상공인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과정을 몰라요. 그리고 공익위원 4명도 역시 이번 합의문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더해보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3명,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 중에 중소, 중견, 소상공인 대표 3명, 그럼 6명이죠. 공익위원 4명까지 10명의 위원들이 이번 합의문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에 발표된 거죠. 그럼 17명의 과반수를 넘는 10명이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이 아니라요. 한국노총, 경총의 밀실 합의문,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